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은 새벽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 꿀잠을 주무시겠지요. 저도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2시간을 활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최우선순위의 것을 해왔습니다. 일을 했던 적도 있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기도 하죠. 새벽 시간의 매력은 정말 최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의 새벽인데요. 제가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사실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니 어제와는 다른 인생이 시작됐다. 나를 깨우는 하루 한 문장, 50일 고전 읽기. 매일 조금씩 나다운 삶을 완성하는 어른의 공부라는 문구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승희님은 매일 새벽에 읽었던 어른다운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차례는 1장, 오늘 하루를 꽉 채운 습관, 2장, 나다운 삶을 완성하는 지혜, 3장,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 4장, 성장하는 나를 위한 일상의 원칙. 1일차에서 50일차까지 매일 한 꼭지씩 읽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른의 새벽에서는 5꼭지의 글을 매일 한 편씩 연속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꼭 채우는 습관, 미소님들도 함께 해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벽은 삶을 되찾는 시간이다. 겉모습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덕이 오지 않고 마음속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관자, 심술하. 시간은 때에 따라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 새벽의 1시간과 오후의 1시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새벽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있는 소나무라면 낮 시간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낮은 순식간에 내 시간을 빼앗아가지만 새벽은 계절의 변화에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의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는 온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다. 관자는 겉모습을 바르게 하면 덕이 저절로 찾아오고 마음속에 정성을 채우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음속에 정성을 가지려면 진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도대체 바른 모습과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때 떠오른 게 새벽이란 시간이었다. 매일 하루를 바로 세우려는 정성이 나의 하루를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어주지 않을까? 새벽,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새벽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이다.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나에게 2시간 남짓이 주어진다. 그 안에 글쓰기와 일기쓰기 그리고 운동을 한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만큼 바쁜 시간도 없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마감 기한이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하는 마감 기한과도 같다. 내가 정한 일을 새벽에 모두 끝내지 않으면
오늘 다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하루의 사소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오롯이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일 뿐이니 결국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쌓여서 구체적인 결과가 만들어져서야 비로소 새벽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않았는데도 새벽 기상을 이어나가면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일까? 나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일까? 스스로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사람일까? 나에 대한 이런저런 물음과 마주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정한 일을 할 뿐 딱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를 부지런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기로 한 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생긴 것이다. 새벽은 삶에 들이는 정성이다. 논어에는 꾸밈이 바로 바탕이고 바탕이 바로 꾸밈이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없는 가죽은 개와 양털의 털없는 가죽과 같다는 말이 있다. 호랑이처럼 힘이 세도 호랑이의 무늬를 가지지 않으면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처럼 사나워도 표범의 무늬가 없으면 표범이라고 할 수 없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무늬로 호랑이라는 것을 알리지 스스로 호랑이라고 말해서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 어떤 유의미한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를 꾸미는 순간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탕이 생겼다.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 무늬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 자신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수단이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부지런함을 꾸미는 일은 언제나 스스로를 흡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은 같지 않다. 하루가 바로 서고 마음이 바로 서는 느낌이 들면 하고 싶지 않았던 일, 미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진다. 하루의 남은 시간들이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미 내 의지대로 하루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여타의 시간을 철저하게 나의 시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대할 때도 편안하고 느긋한 태도를 가지게 해주었다. 여시춘추에 치밀하고 투철하게 익히면 귀신이 장차 알려준다는 언제나 용기를 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력하면 진짜로 귀신이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새벽 시간이 항상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힘들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 시간에는 하는 모든 일이 쉽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새벽을 삶에 들이는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성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삶에 어떤 변동이 생겨도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되어주고 있다. 새벽이 아니었다면 결코 지금까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새벽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간의 바탕 위에서 정성껏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흘려보내는 삶 속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나는 새벽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나만을 위한 미세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습관을 반복하면 본성이 바뀐다. 일과 성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데 있다. 새기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썩은 나무도 부러지지 않는다. 새기고 새겨서 쉬지 않으면 쇠나 돌도 아로새길 수 있다. 순자, 권학.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하루의 작은 부분을 언제나 같은 것으로 채우기란 쉬운 일이기도 하고 무척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가다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멈추지 않아야 하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해야 이룰 수 있다. 매일 루틴을 지킨다는 것. 매일 멈추지 않고 노력한다면 정말 쇠나 돌로 아로새길 수 있게 되는 때가 올까? 매일 똑같은 노력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성과만 생각하며 지속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포기하게 된다. 성과가 언제 드러날지 모르고 어쩌면 영원히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꾸준히 해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면 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과 말고 꾸준함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매일 글을 쓰고 운동을 하기로 했을 때 처음부터 가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시작할 수는 없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강력하고 특별하거나 혹은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가족에게조차 인정과 지지를 받기 어렵다. 나조차도 이 루틴을 지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설득할 수 있을까? 어린 딸에게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엄마의 시간이 모두 자기의 시간이길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에게 습관이라는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 딸 아이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보았다. 매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는 점차 처음에 반발이 무색할 정도로 그 시간만큼은 참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내가 꼭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엄마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루틴은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멈추지 않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 내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도 소용없던 것이 매일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정되었다. 그 어떤 강력한 정당성 없이 가족들에게 나의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보내는 믿음은 루틴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주었다. 선순환이었다. 안자는 습속이 본성을 바꾼다고 했다. 매일 꾸준히 이어오는 것은 나를 바꾸고 나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을 바꾼다. 남이 나에게 신뢰를 보내면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믿음은 여전히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 가족이 보내준 믿음이 나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순자가 강조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야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백성이 일을 할 때는 항상 거의 이룬 것에서 패한다. 끝을 조심하기를 처음같이 하면 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끝을 위해서 지속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싶다. 지속하는 힘이 언젠가 쇠나 돌에도 아로새길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끈기 없고 조급한 존재가 저 멀리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노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끝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함을 안긴다. 먼 훗날 어떤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바람은 지금 당장의 마음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공자는 제자 안현에 대해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멈추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고 평가한다. 뚜렷한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데 있다. 나도 내가 매일 새기는 것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아로새김이 지금 당장 나의 목표가 되고 그 자체가 나에게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간주하고 싶다.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노력을 거듭하며 가족들의 신뢰를 얻었고 성격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또한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보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값진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우승희님은 이 책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작은 발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벽이라는 고요하고 깊은 여백의 시간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더 나은 일상을 살아갈 동력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실천 가능한 독서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한 꼭지씩 숙독하며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 제목의
어른의 새벽으로 정해진 이유라고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꾸밈이 바로 바탕이고 바탕이 바로 꾸밈이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없는 가죽은 개와 양의 털없는 가죽과 같다. 숲속이 본성을 바꾼다. 이 두 문장인데요. 매일 꾸준히 이어오는 것은 나를 바꾸고 나를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을 바꾼다. 남이 나에게 신뢰를 보내면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점이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내가 현재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에 집중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만들어내느냐이겠지요. 미소님들도 성장을 위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저자처럼 새벽 시간을 추천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